최신식 시설 안에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원통형의 원심 분리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시찰했다며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김 위원장은 거듭 만족을 표하며 원심분리기 숫자를 늘리고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도 계획대로 진행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무기 제작을 위한 핵물질 생산 목표도 보다 높게 잡아 제시했습니다. 시찰에는 북한의 핵개발 총책으로 꼽히는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운운하며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위협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며 비핵화 대화에 즉각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강행시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기다란 회색 원통들. 상단부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 연결돼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기체 상태의 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야 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심분리기 수백 수천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라는 설비를 활용합니다. 이런 설비까지 공개하며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은 최대 10,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연간 8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200kg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가 해마다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기존 원심분리기는 약 2m 높이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170cm 안팎 낀 김 위원장 키와 엇비슷해 원심분리기 개량에도 성공한 거로 추정됩니다.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성능이 개량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에는 지금 공개한 것보다 더 개선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캐스케이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은 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밀 핵시설로 지목된 평양 인근 강선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시찰 장소를 소개하며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밝혔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강선단지에서 확장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거부하던 북한. 이듬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나라의 최고지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무기 공급원기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와 육자회담을 통한 대화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2008년 미국의 유화 정책 영향으로 핵위기 상징인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폭파했지만 다음 해 핵시설을 다시 복구하고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착수와 성공도 이때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의 핵과학자 해커 박사를 통해 고도화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해커 박사는 보고서에서 1,000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며 우라늄 농축 기술의 군사적 잠재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후 제재 강화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초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2017년 6차 핵실험에선 일반 핵폭탄보다 위력이 몇 배 강한 수소탄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핵시설 폐쇄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 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핵 개발에 더 집착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은 2006년 0.8킬로톤에서 2017년 50에서 100킬로톤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리스 미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대조적입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따라서 이번 공개는 미 대선을 겨냥한 다목적 압박 카드로 분석됩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대미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공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동시에 트럼프를 향해서도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폐기 문제로 결렬됐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남은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